직접 교수 모형이 적용된 지도서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간추려요. 6학년 1학기 2단원입니다. 단원의 개관, 단원의 개관인데 여러분 보니까 이야기의 구조와 사건 전개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조, 사건 전개 과정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야기를 요약하는 능력을 기른다고 했으니까 요약하기가 무엇인지 여러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요약하기. 간추려 정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추려 정리한다. 요약하기. 무엇을 간추릴 것인가? 아무래도 중요한 걸 간추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기 보니까 요약하는 방법에 맞게 요약한다 그랬는데 자기 언어로 새롭게 구성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약한다는 그 말을 할때 우리가 정리한다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간추린다고 했을 때 텍스트 속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가지고 올 것이냐 아니면 여기 말처럼 자기 말로 새롭게 재구성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거든요.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 자체가 요약을 잘못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고민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대로 가지고 올 것인가 자기만의 언어로 내가 알고 있는 배경식으로 재구성할 것인가 새롭게 구성할 것인가 다르진 않으니까. 그런데 내가 새롭게 구성하는 게 원 텍스트와 거리가 멀어지면 또 곤란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이야기 구조를 발단, 전개, 절정, 결말 네 단계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네요. 우리는 보통 위기란 말을 넣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네 단계로 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여러분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네 단계를 넣고 있을까라는 부분들. 역량 이야기는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단원의 계열, 이게 눈에 보이죠, 여러분들? 단원의 계열. 자, 이 내용은 수평적인 계열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수평적이라는 말은 교육과정 내의 수평적 계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과정 내에서도 여러분 수직적인 게 가능하겠죠. 학년별로 지금 5, 6학년 군인데 5, 6학년 군이잖아요. 이게 뭐 6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는 5, 6학년 군의 고급화 교육과정의 읽기 성취 기준이고 듣기 말하기 문학 성취 기준인데 수직적으로 바라보면 수직적 계열을 생각해 보면 3, 4학년 군에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교육과정으로 보면 5, 6학년, 3, 4학년, 1, 2학년 군으로 되어 있고요. 학년으로 보면 5학년이 미치고 6학년이 위이긴 한데 교육과정은 하나로 뭉쳐 있으니까 묶여 있으니까 상당히 또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글의 구조를 고려하여 글 전체 내용을 요약한다. 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이거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계속 필요한 그런 영향들입니다. 그 다음에 듣기 말하기, 구어 의사소통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듣기 말하기 활동을 한다. 구어, 문어와 반대되는 말인데요. 그 다음에 문학에서는 작품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좀 어려운 말인데요. 깨닫다.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한다. 태도 이런 말 상당히 어렵지만 중요한 말들이죠. 선수학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본학습이 나오고 본학습이라는 말은 지금 이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5학년과 6학년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수직적인 위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학년별 학습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교육과정 실제로는 여러분 5, 6학년은 묶여있다는 말씀 제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차시 학습 목표가 나와 있고 학습 목표가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학습 목표도 이제 여러분 이제는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의 성취 기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두세 개 이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차시 학습 목표가 일관되게 흘러서 구성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거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은 세 개가 있잖아요. 어느 부분에서 이걸 강조할 수 있고 어느 부분에서 이걸 강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통합적으로 묶어서 구성한다? 그러면 뭐 대단하죠.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글의 구조를 고려하며 글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요약하는 활동을 하는데 의사소통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듣기 말하기 활동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그걸 여러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보니까 사건 흐름 파악하고요. 요약하는 방법 알고 요약하고 감상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죠? 요약과 감상이 지금 섞여 있는데 결국은 앞부분에서는 어떤 이미지를 받게 되냐면 구조를 생각해서 요약하는 방법을 알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감상을 잘하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야기 구조를 생각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작품의 작가가 원래 계획했던 그런 의도, 목표, 목적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여기서 이 부분에 갈등이 생겼구나. 아, 이 갈등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자, 역량은 여기는 의사소통 역량을 함께 이야기하기라고 했네요. 의사소통 역량이 함께 이야기하기라는 용어로 변경을 해서 했습니다. 또 관련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오늘 여러분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직접 교수 모형을 적용한 예잖아요. 그렇죠? 3, 4 자시니까 80분 수업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이 직접 교수 모형 생각하면 파악을 하실 것 같아요. 보세요. 이야기 구조를 생각하며 요약하는 방법을 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교수 모형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명하기와 시범하기가 한 과정 속에 나오는데 뭐지? 어떻게 하지? 잘 모르니까 그 내용을 안내해 주는 거죠. 물론 뭐 6학년 정도니까 이전에도 이야기의 어떤 구조를 파악을 하면서 읽었을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지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사건을 정리하는데 사실은 중요한 사건 정리하기지만 직접 교수 모형이 적용된 예를 보면 중요한 사건을 정리하는 방법을 분명히 안내하겠죠. 설명하고 시범할 겁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네요. 정리를 하지만 중요한 사건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뭐가 중요하지?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활동이 쉽지 않지만 요약하기 이런 방법들을 설명하고 안내를 할 거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합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데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학습 과정 아니고 교수학습 활동을 보면 여러분 이건 참고할 수 있는데요. 학생과 교사와 학생을 구분하지는 않았고 통합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단계라고 되어 있고요. 설명하기 나오죠. 10분이라고 시간도 밑에 제시를 했고 이런 과정안은 여러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안은 어떤 뭐 정해진 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업을 하기 전에 참고할 수 있도록 뭐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학습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학습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뭐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이거는 뭐 학습 내용이 아니라 학습 활동의 단계, 뭐 과정 이런 또 인상을 갖게 되는데요. 핵심적인 어떤 그런 뭐 기능이라고 볼 수도 있고 동기 유발을 일단 하죠. 학습 목표 확인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설명하기를 하더라도 직접 교수 모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앞부분에서는 동기 유발을 한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건 어느 수에서도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이야기에 대한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서는 여러분 또 구조 조금 전에는 어떤 과정 단계 이야기에 대한 어떤 그런 단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는 배경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조라는 것 자체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한 거죠. 그래서 배경이 있다? 배경도 하나의 구조로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야기가 여러분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배경과 인물이라는 것이 없으면 될까요? 그걸 하나의 구성 요소라고 말은 하지만 구성 요소 자체가 구조가 될 수 있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공간적 배경이라 말을 했습니다. 물론 시간적 배경도 나오겠죠. 왜 가라앉고 있나요? 인물도 나왔죠. 그죠? 네. 흐름이라고도 했고요. 흐름도 하나의 구조일 텐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배경과 인물 왜냐하면 배경과 인물이 존재해야 이야기의 흐름, 즉 사건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게 다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학습 목표를 확인합니다. 학습 목표 확인하기인데 때때로는 학습 문제 확인하기라고 한다고 그랬죠. 학습 문제 확인하기의 경우에는 이야기 구조를 생각하며 요약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도 지도하는 교생으로서 현장에 나갔을 때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뭐 블룸 이야기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내용 영역이 있고 이 내용을 행동 영역이라고 하는데 행동이라
말은 학생의 어떤 사고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니까 이야기의 구조입니다. 구조와 그 다음에 이야기의 구조, 요약하는 거거든요. 요약. 이게 이제 내용 영역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한다는 말하고 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고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구분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 안다라는 걸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안다를 내가 지도했다면 우리 성직 기준 이야기 했잖아요.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 도달점에 도착했다고 알구나 라고 해야 내가 지도를 잘한 거잖아요. 그럼 알아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아는가? 그래서 평가가 필요한 거고요. 근데 안다라고 하는 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구체적으로 상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야기의 구조에 맞게 중요한 내용을 5가지로 정리한다. 뭐 이를테면 정리한다. 5가지로 정리한다. 5문장으로 정리한다. 예를 들면 드는 겁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5문장으로 정리하는 것 자체가 뭐 쉽진 않겠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실제로 시범 수업이라든지 많은 사람을 앞에 두고 수업할 때 이 서술문 하나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아요. 안다가 뭐예요? 라고 누가 물어보면 안다는 뭐예요? 라고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영역이잖아요. 안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학습 목표를 진술할 때는 가능한 한 이 서술어는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게 바람직한 거죠. 이게 여러분 도구입니다. 학습 도구예요. 도구. 안다가. 그리고 뭐 설명하기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학습 활동 순서 알아보기는 대부분의 모형에서 여러분 나옵니다. 그죠? 이거는 왜냐면 내가 공부할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이거는 일종의 메타 커그니션 인지 초인지와 관련이 있겠죠. 내가 지금 어딘가 여행을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이 어딘지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GPS를 머릿속에 장착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 실제 수업할 때 보면 학습하는 과정을 반드시 판서를 통해서 앞부분에 제시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활동 1, 활동 2, 활동 3 이런 식으로 판서로 구조화해서 제시를 합니다. 시범 수업할 때 여러분들 뭔가를 만들잖아요. 그죠? 종이를 만들기도 하고 뭐 필요합니다. 그거는 또 우리가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필요한데 직접 뭐 마카펜이라고 할 수도 있고 분필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또 교실 상황에 따라 다를 텐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할 수도 있어요. 그 저는 찬성합니다. 직접 펜으로 쓰는 거요. 그러니까 판사한다는 거죠. 직접. 그걸 여러분 뭔가를 가위를 오리고 프린트아웃 해서 붙이고 색칠하고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가 아니라는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직접 판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판사할 때 잘해야 되겠죠. 제가 지도한 많은 학생들 보면 판사할 때 글씨체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저도 여러분 급하게 쓰면 빠르게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간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내가 돌아서서 글자를 쓴다. 칠판에 학생들이 다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빠르게 쓸 필요는 있어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내용을 파악하고 그러니까 설명하기 과정이 여러분이 있는데 결국은 이 어떤 다른 과정, 제재 및 내용 파악하기 이런 과정 그대로 있는 거죠. 그죠? 설명하기 한번 여러분 질문 보세요. 설명하기가 다 포함되잖아요. 그죠? 구조를 알아본다라고 되어 있고 정리하기가 말해보자고 되어 있고 학습 내용 알아보자고 되어 있고 순서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읽기가 나와 있네요. 자, 이거 읽기 한번 보죠. 자, 시범 보기가 나왔는데요. 설명하기 좀 약간 미약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간추려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좀 미약한 것 같아요.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다음에 바로 시범 보이기가 나오는데, 자, 사건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나요? 라고 이제 그러면 질문하면 학생들이 답한다는 거죠. 질문을 주고받잖아요. 그런데 질문 주고받기는 사실은 시범 보이기 이후에 있는 건데, 아마 여기서는 질문을 통해서 시범 보이기를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사실 확인을 위한 질문이 있고요. 자, 우리 이것도 여러분 계속 했던 거죠. 추론하는 질문. 원님은 왜 흐름한 선비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덕진의 주막을 찾아갔을까요?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답이 텍스트 속에 있지만 그대로 명시적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문장과 문장 사이를 읽어서 추론해내는 거죠. 예, 사실은 비명시적인 거죠. 그래서 암시적인 정보를 추론해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평가는 질문. 자신이 마냥 덕진이라면 처음 본 사람에게 큰 돈을 빌릴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읽고 질문 주고받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보여주면서 시범 보기를 하는데, 시범 보기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중요한 사건 정리하기. 이야기의 구조를 네 부분으로 나누자. 자, 저승에 있는 국간의 사건 전개 과정을 보고 이야기의 구조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봅시다. 이야기의 사건이 시작되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시범 보이기보다는, 그죠? 시범 보이기가 아니라 질문을 하면서 학습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 내용을 보니까 네 부분을 나누자고 했고요. 국어 교과서를 보면서 발단, 전개, 절정, 결말 부분으로 나누고 이 글은 이야기 구조가 어떤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범하기와의 관련성이 좀 미약하죠. 선생님께서 직접 하는 시범이 아니라는 부분은.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 요약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기니까 이 방법 생각해 보기는 사실은 또 설명하기 단계에서도 필요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 교과서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건 전개 과정을 이렇게 이제 나눠보는 네 부분으로 생각해보는 이런 부분인데,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이야기의 구조를 알아보도록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시범 보이기 단계에서 실제로 우리 지금 앞부분에서 살펴본 그런 시범은 선명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질문하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사건 요약하기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이 중요한 내용으로 남을까요? 여기 보면 여러분 이것도 이제 중요한 하나의 어떤 원칙인데요. 전개 부분에서 일어난 사건을 살펴보고 이 이야기의 흐름상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삭제하거나 짧게 써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삭제의 규칙이거든요. 그죠? 첨가나 추가하는 것은 내가 머릿속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요약할 때 중요하지 않은 정보 삭제하기, 이게 이제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질문하기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앞부분에 설명하고 시범하는 과정에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또는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원리들을 좀 설명해 주면 좋은데, 여기서는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서 전형적인 직접 교수 모형을 보여주는 과정 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은 들죠. 그러니까 참고하는 겁니다. 아마 다른 모형을 보셔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봐야 되니까 보면 이 모형이 그대로 적용되는데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모형은 교사에 따라서 교사의 관점 또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근데 이제 이 모형들은 흐름 자체가 좀 약간 섞여 있다는 그런 인상을 줍니다. 절정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이 중요한 내용 남을까요? 이게 질문을 하고 있죠. 이런 질문들은 뭐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 이야기에서 여러 사건이 등장하는데 서로 관련 있는 사건은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묶어서 어떻게 했다라고. 왜냐하면 요약해야 되니까. 이 요약의 규칙은 무엇인가요? 물었잖아요. 관련 있는 사건을 하나로 묶입니다. 여러분들 임용고사 제가 뭐 수업 중에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이런 부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련 있는 사건 하나로 묶기라는 이런 요약의 규칙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지금 깊이 파고들어서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공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다른 교과도 아주 많고. 그런데 국어 교과를 학습하는데 6학년, 5, 6학년 군에서 구조를 파악하는 읽기, 이야기를 통해서 또는 요약한다? 그런 내용이 나온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 어떻게 나올까? 지금까지 이전에 나왔던 문항들을 봤을 때 파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 구조의 사건 전개 과정에 대해서 원리를 교과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찾아보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진지하게 교과서를 살펴보는 게 교육과정 여러분 공부하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을 학습하면서 이 교육과정에 있는 성취 기준이라든지 교수학습 과정에 대한 안내나 평가 이런 요소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교과서 어떻게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마 누가 물어보면 저도 이 답 쉽게 못할 것 같아요.
뭐 선생님 지금 선생님하고 학생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선생님과 학생은 요약의 구축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하면서 예를 들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 예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그럼 이것은 어떤 요약의 규칙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재수하는 게 보세요. 중요하지 않은 내용 삭제하기. 그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사건의 원인 찾기. 그 다음에 관련 있는 사건 하나로 묶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뭐 이런 내용들은 또 누군가가 만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학생들한테 지도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 다음 활동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약한 내용을 연결해서 친구들에게 발표를 해보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런 원리들이 그대로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 편 읽고 요약하라고 하면 일단은 제 머릿속에 남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과서를 통해서 원리를 가르칩니다. 그 원리 중에 세 가지가 나온 거죠. 중요하지 않은 내용 삭제하기, 사건의 원인 찾기, 관련 있는 사건 하나로 묶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전 앞에서 나왔잖아요. 뭐가 나왔습니까? 배경 지식을 활용한 자기 스스로 재구성하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말은 앞에서 언급했지만 또 여기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요약하기 규칙도 얼마나 여러분 다양하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텍스트에 있는 정보를 쓸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갈 것인가.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도 정리 요약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더 근본적으로는 요약은 왜 하는가? 왜 정리하는가?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라 그러면은 그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텍스트에 기반한 텍스트에 있는 내용들을 용어들을 특히 이게 요약하기라는 것 자체가 이야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보 전달의 글도 될 것이고 설득의 글도 될 것이란 말이에요. 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텍스트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명시적으로 제시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재구성한 그걸 중심으로 요약할 것인가. 상당히 복잡한 어떤 그런 원칙과 원리와 규칙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6학년 교과서에서는 세 가지 요약 방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고 그걸 지금 교과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